문후지명. 그 밑에 보면 유왕이 위 견융소살한데 유왕이 바로 견융족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진문후여 정무공으로 진나라 문후와 정나라의 무공이 영태자의구하여 태자인 의구를 맞이하여서 입지하니 세웠더니 시위 평왕이라. 바로 이 사람이 평왕이 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자, 유왕 앞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느냐면은 저 뒷페이지에 보면은 연표가 있을 겁니다. 연표가 916쪽 거의 마지막에 916편에 보면 16쪽에 보면은 그저 10대 임금이 여왕이 되는 거죠. 10대 왕이 여왕이 되고 여기서 이미 정치가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위태롭게 했다. 그래서 여왕입니다. 이른바 공화정 체제가 성립됩니다.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면은 사마천의 사기가 요 시기를 정리하면서 공화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두 대신이 같이 정치를 하였다. 천자의 정치를 대신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선왕이 서서 선왕이 정치를 조금 바로 잡아놓죠. 그러다가 다시 유왕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때 당시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미녀 누구예요? 포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포사를 정식 자기의 비로 세우면서, 그죠? 정식 정비로 세우면서 본래의 왕비였던 누구냐면 신후입니다. 이 뒤에 설명 제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바로 신후. 신나라의 공주가 되는 거죠. 신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여가지고 이때 누구를 낳느냐면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바로 태자의구가 되는 거죠. 태자의구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포사한테 복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포사를 왕비로 들이고 포사의 아들을 다시 태자로 세우면서 누구를 내쫓느냐면은 바로 신후를 내쫓고, 신후를 내쫓다 하면 다시 신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신나라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태자인 의구까지도 패합니다. 태자의 자리에서. 바로 이를 노래 부른 것이 시경에 나오는 소반시라고 하는 거죠. 시경 공부하신 분들 반드시 찾아보시고요. 맹자 공부하시는 분들 역시 나중에 맹자에도 나올 겁니다. 이때는 갈가마기 반이라고 해서 반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소반시에서 바로 태자의구가 쫓겨나면서 자기의 그 서러운 처지를 노래로 부른 것이 바로 소반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누구예요? 맹자에서 고수라고 하는 자가 야, 이거는 뭐 너무 이렇게 불효한 시가 아니냐, 뭐랄까 원망하는 시가 아니냐,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군자가 되어서 원망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맹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부모가 나에게 지나치게 잘못했는데 오히려 원망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오히려 친함이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 유왕이 내쫓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신후가 가고 하니까 신나라의 군주 같은 건 당시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 봐라, 감히 내 딸을 내쫓고 내 외손자를 그저 내쫓아, 그래가지고서는 이름하에서 여기서 나오는 견융족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바로 주나라의 천자의 나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유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죽고 난 뒤에 바로 누구냐면 진나라의 문후하고 그 다음에 정나라의 무공이 바로 그 의구를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가 바로 평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전후 과정을 읽어 보셔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평왕이 하는 얘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평왕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는 뭐냐면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점부터 뭐예요? 서주와 동주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대는 서주가 되고 낙양 땅으로 옮기니까 동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도하고 동쪽의 도읍지로 옮기고 평왕이 이 문후이 방배하고, 그래서 자기를 천자로 세우는데 공이 컸던 진나라의 문후를 방백으로 삼고 사이 울궁시할세, 그죠? 울창, 거창이죠. 검은 기장과 울창주와 궁시를 하사하였기 때문에 책서 명제하니, 그래서 책서를 짓고서 이걸 명했으니 사관이 기록하여서 편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제1장 보면 같이 읽읍시다. 왕야괄 부희화 비현문무 극신 명덕하사 소승우상하며 부문제하신대 유시상제 집궐명우 문왕이여 신을 영유선정이 극좌우하여 소사궐벽하여 월소대 모유에 망불솔 종이라
사선조 회제위하시니라. 왕이라고 하는 건 평왕이죠. 평왕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버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른바 동성의 작은 아버지들 일컬을 때,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를 일컬을 때 부라고 하고, 우리말로 해석할 땐 그래서 아저씨라는 개념입니다. 아저씨 의화요, 그러니까 의화 아저씨요. 가깝게 이제 가까운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진짜 특별히도 가까움을 표현하기 때문에 굳이 관직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친족 간에 그 통하는 말로 아저씨, 의화 아저씨요. 비현 크게 빛난다. 뭐가 문무가 능히 명덕을 삼가여서 그 다음에 소승우상하여 저 하늘나라로 밝게 오르셔서 그죠? 크게 빛나지 않은 약간 비현문무, 그러니까 크게 빛나시는 문무께서 능히 그 명덕을 삼가서 우리 대학에 나오는 명명덕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올라가서도 밝게 빛나시며 그 다음에 부문제하신데 그 다음에 널리 그 들림이 아래까지 있었는데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소문이 아름다운 명성이 지금도 있고 유시상제 그 다음에 이에 그래서 상제께서 집궐명우 문왕에게 그 명을 모아주셨거늘 문왕이 그래서 그러한 명덕한 문왕이었기 때문에 명을 모아서 마침내 서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인 무왕이 바로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문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왕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왕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유선정, 오직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하들의 누구예요?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신하들이 능히 좌우에서 도와서, 그죠? 왼쪽에서 없고 오른쪽에서 도와서 소사궐벽하여. 그래서 그 임금을 밝게 섬기며, 벽자는 여기서 임금 벽자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작고 큰 여러 가지 꾀들이 망불솔종이라 다 따르지 아니함이 없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크고 작은 여러 꾀들을 내는데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서 두루두루 다 따랐다. 그래서 사선조 회제요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선조께서 항상 제위에서 편안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선조께서 이러한 그 돕는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셨다.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문후께서도 나를 도와서 내 자리를 편하게 하도록 하소서라고 미리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후인 의화 아저씨여. 그래서 저를 도우소서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2장 오호라 민녀 소자는 사조천 비건하여 진자 태고 하민이라 침룡아 국가 순연을 즉아 어사 망혹 기수주니 제궐복하여 여증 망극호라 완류 유부 기이휼 진궁고 오호라 유적 여일이면 영유제위하리라. 아 미녀 소자는 불쌍한 나 소자는 사조천 비건하여 하늘에게 그죠? 하늘에게 비건 큰 허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나 소자는 이음에 다시 말해서 임금 자리를 이음에 천자의 자리를 이음에 하늘에 큰 허물을 지어서 무슨 소린지 알죠? 하늘에 큰 허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 진자택우하민 그래서 끝내는 재물과 아래 백성들에게 재물과 여러 은택을 끊게 한지라. 다시 말해서 나중에 서융에 또 침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침융아 국가 순연을 그래서 융족이 그죠? 서융이 우리 국가를 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란 뜻입니다. 크게 침공하였거늘 곧 나의 어사들이 그죠? 곧 나의 어사들이 망혹 기수준이 그죠? 혹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노성하다라고 우리 앞에 썼던 노성하고 그 다음에 어사들이 노성하면서 기수니까 그 다음에 그죠? 준걸들이죠. 인재들이 다 그 자리에 없어서 그죠? 다 그 자리에 없어서 내가 곧 망극호라 내가 이미 능치 못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다시 한번 그 침융 국가 순연을 즉이라고 하는 즉보다도 이미 나의 어사들이
그 노성하고 중걸스러운 자들이 이미 다 그 관직에 있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내가 또 나도 능지 못하노라. 이제 다 떠나가고 죽고 없고 그리고 오직 그래서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버지 그러니까 조부가 휼짐궁고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 뭐 이런 뜻으로 그죠 나의 그 몸을 불쌍히 여길 것인가 오직 나 한 사람에게 여 1인이며 나 한 사람에게 공을 둔다면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천자를 위해서 공을 세운다면은 길이 그 다음에 편안하게 자리에 있을 것이라 위에 있을 것이라.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훌륭한 신하들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거기도 보면은 순이라 국가가 순이다 순을 크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하늘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자가 강건 중정 순수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순이냐면은 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순양이죠. 강이 되고 그래서 굳세고 그 다음에 늘 하늘이라는 것은 늘 가운데면서 바르고 그래서 순수하다라는 순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하늘은 순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늘처럼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장 부의화여 여극소 내현조하여 여조형 문무하여 용회소 내벽하여 추효 전문이니라. 여다수 한나 우간하니 양년은 여간이라. 자, 의화 아저씨여 당신은 능히 현조라고 하는 것은 자 나타난 조상이니까 훌륭한 조상들을 밝혀서 그죠 능히 밝혀서 당신이 비로소 조자가 되는 거죠. 이때 형자는 본받을 형자입니다. 법형자니까 자 문무를 본받아서 용회소 내벽하여 이에 그 당신의 임금을 그죠 당신의 임금을 모으고 이어서 당신의 임금을 모으고 이어서 모았다라는 건 나를 지금 뭐예요? 나를 이 임금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게 하였고 그래서 앞서가신 선조를 나로 하여금 있게 하였고 추요 전문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앞서가신 분들의 그죠 전문인 앞서가신 분들의 문덕 있는 사람 문이니까 그죠 문덕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죠 따라서 효도하라. 앞서가신 분들처럼 본받으라 이런 뜻이죠. 효도하라기보다도 본받으라. 여다수 당신은 많이 그저 지켜주었다. 뭐를 어떻게 당신이 닦아서 막을 한자죠. 누구를 어디에서 막냐 아우간 나를 어려움에서 막아서 그죠 나를 어려움에서 막아주었으니 이제 당신은 여갈이라 내가 아름다이 여길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역시 진문우에 대한 그 공을 여기다 대놓고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현조와 문인이다라고 할 때 앞서가신 문인들이라고 할 때 그 문인을 지금 누구로 표현했냐면은 채침은 개 당숙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당숙이라고 이르니 지금 위에서 말한 바로 선정소사 권력자라고 하나 아까 선정이라라는 말 나왔었죠. 바로 이분들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혹시 어느 분이 높아시면서 얘기했는데 당숙이라라는 거 당숙은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천정문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줘 놓고 이당자예요. 왜냐하면 집안의 어른이다라는 건데 같이 통하는 겁니다. 당자가 시에 무슨 시인가 보면은 이게 뭐냐면 당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묘당에서 이게 집과 집 사이에 길이 있는 거죠. 집과 집 사이에 있는 길을 당이라 표현하기 때문에 요당숙 다 씁니다. 사전에 올라온 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혹시 이거 오탑니다 라고 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고 그 다음에 제4장 왕왈부의하여 귀시 이사하여 영이방하라 용뇌이 거창일유와 동궁일과 동시백과 그 다음에 여궁일과 여시백과 마사필하로니 부왕제하여 유언능리하며
해강소민하여 무황령하여 간율이방하여 용성이 현덕하라. 자, 의와 아저씨여 이제 돌아가셔서 이사 당신의 무리들을 잘 살펴서 영이방하라. 당신의 나라를 편안하게 할지라. 용내 그래서 당신 돌아갈 때 내가 지금 하사품을 내리는데 뭐냐면은 창이죠. 검은 기장으로 담은 올창주 한 동이와 일류, 그죠? 한 동이와 동궁, 붉은 활 한 개와 동시, 붉은 화살 100개와 여궁 하면은 검은 뭐예요? 검은 활궁, 그죠? 검은 궁 하나. 그러니까 음량 짝 떼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시, 검은 화살 100개와 지금 대부니까 임금만 6필이니까 말 4필을 주는 거죠. 4필을 주노니 우리가 주역에서 보면 주역 화지 진꾀에 달다라고 하는 이 진꾀도 여기 나옵니다. 묘하게 지금 여기 진나라 문후인데요. 그 꼭 저기 누구예요? 문왕이 꼭 예제에서 쓴 것 같죠. 화지 진꾀. 그죠? 땅 위로 밝음이 이렇게 환하게 올라왔죠. 그죠? 지금 여기가 진나라가 되죠. 이게 진문우죠. 이게 주역으로 보면 화지진이라 표현합니다. 땅 속에서부터 지금 불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이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밝혀준 사람한테 용석마번사라 이렇게 문왕이 표현했는데 용석, 줄석자. 줄석자가 그냥 이렇게 쓰죠. 번서, 마늘 번자를 번자가 마늘 번자를 이렇게 쓴 게 맞나요? 용성마번사라고 표현했는데 용성마번서 이렇게 예로부터 제후들이 있죠. 이게 꼭 지금 있고 여기 꼭 이 진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문왕이 돌아가셔서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본 적은 없지만 이미 은나라 때부터 천자가 나라를 이렇게 밝게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면은 말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주일 3접이라 그래서 하루에도 3번 접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로부터 나라에 큰 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줄 때는 말 4필을 주니까 4필이니까 4필마다 또 색깔로 또 다 이렇게 줘요. 여기서 그죠? 색깔로. 그러니까 검은색은 검은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종류를 쭉 주는 겁니다. 어쨌든 예로부터 있었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항상 이제 붉은 화살, 검은 화살 이렇게 하사품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원이 그대는 가서 유원능이야. 유원이다 그러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잘 부드럽게 다스리라. 우리가 유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구경대법에. 그 다음에 이능, 그죠? 능이. 가까운 사람들을 다 능하게 하여서, 가까운 사람들 다 자기 실력을 갖추게 하며, 해강소민하여.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했냐? 은혜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여서, 무황령하여 황령됨이 없도록 하고 다시 말해 황령이라면 클 황자가 되죠. 여기서도 크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하지 말아서 간율 이도하여 내가 살피는데 그 도읍지를 관이다 그러면 살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살피는 것은 누구를 살피는 거냐면은 내 도읍지에서 일하는 그 관원들을 살피고 이런 뜻입니다. 휼이다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도읍지를 잘 살피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항상 관리들 잘 항시 감시 감독할 책임 있는 게 제후니까. 그래서 살피고 긍휼히 여겨서 용성이 현덕하라. 그래서 그대의 빛나는 덕을 이루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신우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 소씨가, 그죠? 앞주에서 보면 5번째 줄에 소씨가, 이것도 한번 잠깐 읽어 드릴게요. 여동 문우편, 내가 지금 소식이 이 문우편을 읽어 봤더니, 지 동주지 부흥예로라. 난 이걸 보면서 동주가, 지금 이미 동쪽으로 저기 이사를 가죠. 천도를 하고 난 뒤에 이 동주가 다시는 일어나지, 부흥하지 못할 것을 알았노라. 딱 문장을 보고 왜 그러느냐? 종주경복에 종주가 이미 기울어지고 엎어짐에 화폐 극이라니 재앙과 그 패란이 아주 극도로 달았는데 평왕이 의약 위문우월 9천년이언을 다시 말해서 평왕이 위나라의 문공과 월나라의 구천처럼 그죠? 문공과 구천과 같은 이들을 마땅하게 해야 하거늘. 그런데
오히려 여기 이제 이 글을 보니까는 선선이 아니라 이걸 선선을 뭐라고 읽으면 아니 그냥 선선 돌서니까 이 글을 보면 글 내용들이 보면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해서 둥글고 둥글게 하여서 그죠? 그냥 밋밋하다 이 소리죠.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서 여 평왕지 세로 무이라 마치 평왕의 세대에는 아무런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느니라. 이때가 지금 이제 막 그 평왕이 누구냐면은 유왕이 어찌됐든 간에 견융족한테 살해당했죠. 다시 말해서 유왕이라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야 이 소리. 자기 아버지가 지금 살해당했다 이 소리예요. 그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소식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춘추전을 보면은 여왕의 화에 그죠? 여왕의 그 환란에 제후 성립하고 모든 제후들이 그 자리를 다 내놓고 나서 이간 왕정이라가 그 다음에 왕정을 다 이간질하다가 선왕이 유지 후에 선왕이 뜻을 둔 뒤에는 효관이라 다시 관직을 잘 이어받았다라고 했으니 성문우지 명하고 그런데 지금 문우의 이 명을 읽고 또 이치 평왕지 무지로라 지금 평왕에게는 이런저런 뜻이 없는 것을 알아노라. 다시 말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뜻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우안사기컨대 내가 사기를 살펴보건대 유왕 취여 신하여 유왕이 바로 신나라의 장가를 들어서 이 생태자의고 태자인 의고를 낳았는데 뒤에 어떻게 하냐 유왕이 패포사 그죠? 포사를 사랑하여서 패신우 거태자로라 하니 바로 신우를 패하고 태자를 제거했다라고 하니 신후가 노하여서 다시 말해서 그 신생의 태자의 저기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외할아버지가 노하여서 증나라와 이게 증나라입니다. 서이인 바로 견융과 함께 공왕이 살지하고 왕을 공격하여서 죽이고 그 다음에 제후는 곧 그다음 제후가 신후 모든 제후들이 신후에게 나아가서 입고 태자 의고하니 그래서 태자를 세우게 된 까닭이니 이로써 그죠? 모든 제후들이 지금 이때 다시 의고를 태자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신후한테 가서 지금 그죠? 가서 태자를 세웠으니 이것이 평왕이라. 평왕이 이 신후 이입으로 신후가 자기를 세운 것으로 해가지고 위 유덕하여 그래서 덕이 있다라고 하여서 이망기 살부 위 당주하고 그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마땅히 베어야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누구를 죽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되면은 외할아버지를 죽였네. 이것도 참 골치 아픈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고 방장이 복수 토적지 중으로 바야오로 장차 복수하고 토벌해야 될 적도를 토벌해야 될 이 무리들로서 다시 말해서 평왕의 자기 기내의 백성들로서 이위수 그 다음에 수신 수허지 거하니 신나라를 수자리 쓰게 하고 그 다음에 허나라를 수자리 쓰게 하라라고 하였으니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경의 왕풍편에 시에 보시면 왕풍편에 양지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양지수여라고 하는 것 소용돌이 치는 저 물이여 묶은 나무단 하나를 흘리지 못하도다. 다시 말해서 물을 막 소용돌이 치는데 저 가벼운 섭단 하나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 어디냐면 신나라에도 수자리를 쓰고 하나라에도 수자리를 쓰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천자의 백성들이 제후국의 백성들을 지켜나가고 오늘은 여기 수자리 서서 신나라를 수자리 섰더니 내일은 집에 돌아갈 거나 했더니 다음엔 저 허나라로 가서 쓰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지금 호소하는 시가 바로 양지수라고 하는 시 잘 나타나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망친 배의하여 어버이를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의리를 배반하여 득지어 천이 이심의하니 하늘의 죄를 지은 것이 너무 심하니 하괴 위미 폐휴 물론 그죠 퇴휴 무너질 휴를 읽으세요. 휴이 불부 자진야제야 그죠 어찌 그죠 위미니까 그죠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그죠 무너져서 스스로가 그죠 뭐라고 해야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 떨치지 못한 것이 어찌 괴역적겠는가 당연하다 이 소리예요. 연적시 명냐는 그러므로 이러한 명은 공자 이기 유능 언 문무지 구의 존지여 오히려 그 다음에 능히
문무의 옛것을 말했다라고 하여서 지금 옛날 문무의 도를 얘기했다라고 해서 여기다 두셨는가? 아니 역시 개여 천하후세의 존지여 아니면은 후세에 그죠? 이를 잘 경계하도록 여기다 두었는가? 이제 소식 같은 거는 왜 굳이 이 평안과 같은 자의 이런 말을 여기다 두셨는지 결국 이제 그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면 이제 망한다라는 이런 뜻을 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편의 비서입니다. 자, 비는 지명이라. 비는 비 땅에 대해서는 우리 논어에서 잘 나왔죠. 공산분류가 계시를 제껴버리고 자기가 그 땅에 저기 뭐 재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자로가 역시 자기의 그 제자였던 자고를 비 땅의 그 재상으로 또 한번 삼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런 비 땅인데 그 노나라한테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었고 바로 계시의 바로 봉업지였었죠. 비는 지명이라 회의와 서융이 병기의 구하니 아울러 일어나서 도적이 되었으니 침범하였으니 노후 정지할세. 노나라의 그 제후가 이를 정벌할 때 여비서중이라 바로 비 땅에서 무리들에게 맹세했음이라. 그러므로 이 비서 명편이라. 그래서 비 땅에서 맹세했다라고 이렇게 이름 편명을 지었느니라. 그 다음에 여시월 백금이 무봉어 노하니 백금은 주공의 아들이죠. 바로 노나라의 그 봉토를 어루만졌으니 다시 말해서 노 땅을 다스렸으니 그 다음에 누가요? 이융이 그저 이융이 망령 때의 의기 미경사하고 그저 다시 그 일을 고치지 않고 또한 승기 신조지 그 기원을 이제 막 새로 일으킨 나라의 그 틈을 탔건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노나라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백금이 응지하는 것이 심정가 유서하면서 심이 정돈되고 가는 여유로우면서 질서가 있어서 선치융비하고 먼저 바로 군사들을 두루 갖추는 것을 다스리고 차지 다음에는 이제 도로와 그 다음에 도로를 잘 닦고 또 우차지 그 다음에는 엄부오하고 다시 말해서 군대들을 엄하게 다시 대오를 정렬하고 이 차지 입 기회하여 또 역시 그 기약하고 그 모임하는 것을 기회를 잘 세워서 선후 지서 앞뒤에 그 순서가 개가린이라 그죠? 응? 어지러울 문 어지럽지 않음이라. 또 우한 비서 진서는 여기 지금 비서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편이 진서입니다. 이거는 다 제후국의 일인데 이 개여 제왕서 말자는 지금 제왕의 그 글에 그 뒤에다 붙여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주송이 있고 마지막에 상송이 있고 노송이 있죠. 노송은 제후나라인데 그죠? 그래서 유시지녹 상송 노송 그죠? 시에 바로 상송과 노송을 기록한 것과 같은가 이건데 그래도 공자는 뭐냐면 노나라가 자기의 그 조국이죠. 그죠? 자기의 그 조국에 해당되고 또 옛날에 주공의 아들인 백금이 세운 나라가 되고 또 여전히 주공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논어에서도 표현하셨지만 노나라가 한 번만 변하면 동도가 될 터인데 그죠? 옛날 주나라의 본래 영광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섞인 의미에서 아마 뒤에다 붙여두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제1장 공왈 차이나 무하하여 청명하라 조자 회의서융이 병흥이로다. 공이 말하기를 사람들이여 떠들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이 소리죠. 내 명을 들을지어라. 조라고 하는 거 여기서 조자는 저번에 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조자 저번에 회의와 서융이 아울러 일어났도다. 회의와 서융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지금 일어났다. 군사들을 일으켰도다 라고 하고 2장 선분의 갑주하여 여기 되게 참 어려운 글자들이 나오는데 선이 아니라 뭐예요? 선료 꿰맬 요자니까 그 갑주를 그냥 꿰매는 갑주는 실로서 이렇게 엮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료내 갑주하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내간 하되 무감 부조하며 비내 궁시하며 단내 간모하며 연내 봉인하되 무감 불선하라. 자,
자, 그대들의 지금 그 군사들 앞에서 지금 맹세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대들의 갑옷을, 갑주라고 하는 갑옷과 투구를 잘 손질하고 있죠. 잘 손질하며 그 다음에 내간 그대들의 그 방패를 잘 동여매고, 그죠? 잘 동여매고 방패를 이제 손잡이하고, 그죠? 방패 나무나 뭐 등등을 같이 끼워서 맞춰야 되니까. 그다음에 감히 때 조라고 할 때 조자는 뭘로 읽어야 되느냐면은 거기 보면 조는 정지함이라 이렇게 돼 정밀하고 그다음에 지극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히, 그죠? 함부로 하지 말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감히 정교하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며, 그러니까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춰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신에 궁시하며, 그 다음에 비내 이에 그 궁시를 잘 준비하고, 단내 과나 모는 전부 다가 쇠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죠? 잘 불에다 잘 담금질해서 강하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이나 창 끝은 날카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봉인, 칼날을, 그죠? 날카롭게 여라는 건 숫돌에다가 갈고, 갈되 불감불선하라, 다 좋지 않음이 없도록 가라. 그러니까 잘 해서 그 무기로서 제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손질 잘해둬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장 금유 음사 곡 우마 하리니 두 내획하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역인가요? 옆자 그 밑에 있어요. 제가 옆으로 읽으시면 되죠. 옆 내정하며 무감 상곡하라. 곡지상하면 여적유 상영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마지막에 어려운 글자 뒷막장에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크다 이런 뜻입니다. 크다. 음인 개념은 아까 수는 양의 큼이 되고 여기서 음은 음의 큼이 되는 거죠. 하늘은 높고 고원하고 그 다음에 땅은 광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집인데, 여기서 보니까 무슨 집이냐, 우마의 집이 되는 거니까 길을 곡자가 되죠. 여기서 곡자는, 그러니까 밑에 보면 곡은 한목이라고 하는데요. 막을 한자에다 길을 먹자도 되고, 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구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기른다 이런 뜻이니까, 이미 앞에서 사가 나왔으니까 우마들을, 그죠? 우마들을 우리를 크게 할 것이니, 이제 우마를 우리를 크게 할 것이니, 두 내 확하며라고 하는 것은 함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덫 두라고 하는 것 역시 막을 두자. 그래 이제 덫을 막으며, 그 다음에 옆 내정, 이제는 짐승들 빠져들게, 아니면은 군사들 짐승 잡거나 군사들 빠져들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함정을 파놓는 거죠. 그래서 함정을 역시 막아서 무감 상곡하라. 감히 우리를, 그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짐승 우리예요. 우리를 상하게 하지 말지어라. 곡지 상하면, 바로 그 소와 말들을 기르는 우리가 상하면 그대들이 상영하리라 해서 분명히 일정한 떳떳한 형벌이 있으리라.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 표현했는데요. 지금 전쟁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우마들은 계속 필요하죠. 말들은 뭐예요? 그 병사들이 타고 다녀야 되고, 또 수레를 끌어야 되고, 소 같은 경우도 역시 짐들을 실어 나르야 되고, 또 그 백성들의 군사들의 저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짐 싣고, 어쨌든 군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굉장히 들에다가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짐승들이 다니다가 이전에 파놓았던 덫이나 함정에 빠지면 다 죽게 되고, 그만큼 군비에 손실이 많죠. 그래서 손실이 없도록 혹시라도 덫을 놓은 것이나 함정이 있으면 다 미리미리 막아두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 앞에서 얘기했던 어디냐, 여기 뒤에 보면은 앞줄에 맨 끝에 보면은 마지막 줄에 차는 제 도로지 사라. 그래서 도로를 다 잘 닦는 그 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군사도 주둔하면서 저 우마들이 계속 지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막을 거 다 막아두고, 그 다음에 제4장 재밌는 얘기 나오네요. 마우 기풍하며 신첩 포도 얻은 물감 월축하며
지부지하라. 아상뇌여하리라. 내 월축하며 불부하면 여즉 유상영하리라. 무감구양하며 넘을 유자 유원장하여 절마우하며 유신첩하라. 여즉 유상영하라. 항상 이 군대는요, 한번 주로 남성들이 쭉 움직이는 이 군대가 돼서 여러 가지 풍기문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와중에는 온갖 나쁜 짓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표현인데, 마오 기풍하며 소와 말이 그 바람나며 바람나서 저쪽에 마음에 든다고 우리 넘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말하고 갖다 놓은 것들이 말이 저쪽으로 바람나서 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 신첩이 그죠, 도망가거든. 그죠? 신첩들이 여러 도망가거든. 감히 쫓아가지 말며. 신첩들이 도망간다라고 하는 건 이 어려운 틈을 타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그죠? 이 전쟁 난통에 그저 다 도망갑니다. 그럴 때는 부복지하라. 쫓아가면은 그 다음에 쫓지 말고, 쫓아가서 어거지로 지나치게 잡으려고 또 하지 말고, 서로 그래서 또 잡았다 하더라도 공경이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 소리에, 너희들이 다 낚아채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낚아채지 말고, 내가 이 상자는 헤아릴 상자가 되죠. 헤아려서 준다. 뭐를 내가 그대들이 만약에 바람나서 저 나간 마소나 그 다음에 도망갔던 신첩들이나 이들이 도망가서 다시 잡아오면은, 그죠? 서로 이들이 되돌려오도록 해서 잡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만큼 보상해 줄 테니까 니들이 멋대로 이걸 잡아가지고 여자들 함부로 농락하지 말라 이 소리까지 표현되는 거죠. 내 월축하며 이에 그 다음에 넘어서 쫓아가고, 그리고 불부하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 불복 돌아올 복자로 해야 되겠네. 그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즉 유상영하리라. 그래서 쫓아갔으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다시 돌려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죠. 다시 돌려주지 않고 너희들이 착복해서 배고픈데 잘 됐다 하고 마소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고, 또 여자들 겁탈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역시 거기에 걸맞는 형벌을 줄 것이라. 무감구양하여, 또 감히 도둑질하거나 훔치지 말며. 양이다 그러면 남의 건데 훔치는 걸 양이라 한다 그랬죠. 도둑질하거나 훔치지 말 것이며, 또 유월장하여, 그죠? 담장을 넘어서 절마오하며, 역시 마소를 훔치지 말며, 그 다음에 유신첩하라. 신첩들을 꿰지 말라. 그죠? 여자들 꼬시지 말라 이 소리예요. 여즉 유상영하리라. 역시 그래도 내가 거기에 걸맞는 그죠? 벌을 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전쟁이 나가면 군대 단속 잘해야 되죠. 배고프고 하다 보니까 남의 거 자꾸 훔쳐먹고 양민들 괴롭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방지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5장 갑술의 아유 정서용하리니 치내, 그 다음에 볶은쌀 구자죠. 구량하되 무감불체하라. 여즉 유대영하리라. 노인 삼교 삼수여 치내 정간하라. 갑술의 유축하리니 무감불공하라. 여즉 무여형이나 비살이니라. 노인 삼교 삼수여 치내 추교하되 무감불다하라. 여즉 유대영하리라. 예, 꼴교자. 보통 이렇게 막 넝쿨진 그 풀들인데, 그러니까 꼴추, 꼴교. 풀들이죠. 갑술이래. 아유 정서용하리니. 그래서 이제 저들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니까, 그럼 나는 갑술날에 바로 서용을 정벌하리니 친에 구량하여. 그래서 이때 치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보면은 저 비라 그래서 싸서 갖춘다 이거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내가 구량, 다시 말해 군사들이 먹을 식량을 바로 구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쌀 갖고 되면 평소에 밥해 먹기 힘들죠. 그래서 쌀을 볶아요. 볶은 쌀 구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쌀을 다 볶아가지고 이것으로 양식을 내가 많이 준비하는데 무감불체하라. 감히 미치지 못함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요 애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양을 그저 채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유대영하리라. 큰 형벌을 받으리라. 노인의 그저 노나라의 삼교와 삼수여라고 하는 것은, 교나 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군대의 그 수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저 뭐 잊어버리신 분 옆에 보면은 앞줄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국외, 이때 국에다 그러면은 그 군주가 있는 그 도읍지의 바깥 500리를 교라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교회 바깥에 500리를 수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천자는 육군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육경 육수가 되고 노나라 같은 대국은 3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3교와 3수를 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노나라의 3교와 3수를 맡은 장군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장군들이요. 아니면 또 전체 또 여기 지금 군사들 앞에서 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나라의 군사들이요. 친해 정간하라. 그래서 정간이라라고 할 때 정간 같은 경우도 그 옆에 네 번째 줄 보세요. 정간은 판축지 목이요. 그죠? 판축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재활, 그 맨 위에 있는 것을 정이라 하니 뭐냐면은 장단지 목냐요. 담장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나무가 되고 그 옆에다 세워놓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간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담장을 쌓는데 판축공사 이렇게 하는 거죠. 땅에다 이제 나무를 이렇게 세워 올리고 흙을 다져 놓고 그 다음에 위로 놨고 다시 또 탁탁 두들겨 가지고서 여기다 이제 콱콱 쌓아 놓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간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수와 삼수들이 정간을 쌓아라 라는 거니까 뭐냐면 방호벽 만들어라. 진지구축하라 이 소리입니다. 진지구축을 하라. 그 다음에 갑술일에 아유축하리니. 그래서 내가 갑술일에 성을 쌓으리니. 그렇게 하면 이제 밑에 먼저 방벽부터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세워나가야죠. 무감 불공하라. 감히 이것이 장만하지 않음이 없도록 할까. 이런 거 할 테니까 나무, 흙, 온갖 그 도구들 다, 그죠? 도구들 다 준비하도록 하라. 여형이나, 그죠? 그대들이, 그죠? 그대들에게 그 남은 형벌은 없지만, 다시 남은 형벌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남은 형벌은 없지만 죽이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남은 형벌이 없다. 그대들에게 줄 형벌은 없지만은 줄 형벌은 없지만 이렇게 되겠죠. 줄 형벌은 없지만은 남은 형벌이 없다. 없지만은 그대들에게 남겨줄 형벌은 없지만 그대들을 남겨줄 형벌 참 말이 어렵네. 남은 형벌이 없다. 남음이 없다. 응? 그대들에게 줄 형벌이 아니라 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형벌을 남겨두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틀림없이 형벌을 줄 것이다 이 소리겠죠. 형벌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은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 죽을 죄까지는 아니다. 노인 삼교 삼수들이여 그저 노나라의 군사들이여 친해 추요하여 또 이제 마소를 먹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꼴들을 많이 준비하되 무감부다하라. 그저 감이 많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라. 충분히 전쟁 기간 동안에 마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적 대형하리라. 큰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자 이제 그 노나라를 처음 맡았던 백금이 자 바로 서융의 그 침입을 받으면서 회의와 서융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죠. 비록 처음이기는 하지만은 미리 전쟁 준비를 잘 해서 우리가 그 병기를 잘 닦고 해서 잘 막아낸 경우를 지금 여기다가 언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원래 나라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덕으로 다스리되 어찌하지 못하는 경우에 뭐예요? 마지막에 쓰는 것이 군사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홍범에서도 나왔지만은 1활식 해서 식 2활 3활 아닌가요? 화가 되는 거. 1활식 2활 화 3활 4활 4공 5활 4도 6활 4구 7활 빈 그 다음에 마지막 8활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안 될 때 4 그래서 항상 늘 제병기라는 말이 주역에 나오는데 항상 그 병기를 잘 소재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늘 항상 평화시에도 병기들은 늘 제거한다라는 것이 항상 잘 소재를 해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편 진서편입니다. 진서에 보면 좌전의 기자 자정으로 사고구 진왈 정인이 이거 굉장히 이거는 지금 대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 미리 잘 익혀두세요. 진왈 정인이 사장기 북문지관 하니 약 잠사일 내면 국가 가득냐라 하거늘. 그러니까 춘추 좌전을 보면은 그 기자가 다시 말해서 기나라의 제후가 되는 거죠. 기나라의 군주가 정나라로 하여금 사고진 정땅에서부터 이거네요. 정땅에서부터 어디냐면 진나라로 가서 이 진시황이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에 가서 알려주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알려주기를 누구를 사람을 보내서 진나라에게 알려주기를 뭐라고 하냐. 지금 정나라 사람이 사장기 북문지관은 이 정나라 사람이 그 북문의 그 열쇠를 그죠? 아니다. 북문의 열쇠를 우리한테 맡겼으니까 약 잠사이래 하면 가만히 몰래 군사들을 들여서 보내면은 그 정나라 땅을 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서 지금 얼른 해라 이 소리에 우리가 너네 도와줘서 열쇠 줄 테니까. 그랬더니 누구예요? 진목공이 되는 거죠. 이게는 그 진나라 진의 진목공입니다. 그 다음 밑에 진양공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진목공이 방제 건숙한데 그래서 당시 진나라의 현인이었던 건숙을 방문해가지고요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건숙이 왈불가라. 이거는 도의 어긋난 일이다. 안 됩니다. 라고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이 이 말을 사양하고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해 그 말을 듣지 않고 사맹명과 서울과 백을로 하여금 벌정 정나라를 치게 하였더니 그 정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나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랬더니 눈깔진의 그 진나라가 그죠? 이 화지진께의 진나라인 양공이 솔사 군사들을 이끌고서 패진사 그죠? 그 저 진목공의 군사들을 효 땅에서 대패시키고 패하게 하였고 수인 삼수 장수 숫자죠. 새 장수를 가두었느니라 잡았다 이 소리죠. 목공이 과회하여 이거를 크게 후회하면서 진고 제신하니 여러 신하들에게 맹세하면서 고하였으니 이제 잘못 뉘우치는 거죠. 사록이 자기 장수 3명이나 잡혔으니 이거 어마어마한 창피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도덕적으로 떳떳한 짓도 아니고 그래서 사관이 이걸 기록해서 편으로 삼았느니라 했고 제1장 같이 읽어보죠. 공활 차아사여 청무 화하라 여서고 여 군넌지 수하느라. 나의 신하들이여 떠들지 말고 잘 들어라. 저 때문에 문제 생겼는데 내가 그대들에게 모든 말의 머리 가장 중요한 말을 그죠? 내가 그대들에게 군언지 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그대들에게 지금 고하겠노라. 이제 자기 반성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 두 번째 장 고인요원왈 하되 민흘 자약시 다반하나니 책인이 사문하니라 유수 책비 여료 시유 간제인저. 옛사람이 말을 두어 이르기를 뭐라고 했느냐. 백성들은 거의 흘자죠. 거의 모두가 스스로가 약시 이같이 많이 이같이 함을 다 반하니 반이다 그러면 너를 반자니까 편안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반석. 그래서 대부분이 편안한데 책이니 사람을 꾸짖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수책 그 꾸짖음을 받아들임을 무르르는 것처럼 해서 하여금 비자입니다. 무르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어려운 것이다. 다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꾸지람을 받는 것을 그저 물을 흐르듯이 하라라는 것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어려우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스스로 나 자신을 지금 꾸짖는 것이다. 지금 이 소리에 내가 남 비난하기는 참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든 잘못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저 군사를 쓸데없이 건숙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서 개망신 당한 것을 지금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3장 아심지우는 1월이 유매라 약 불룬내니라. 내 마음의 근심은 1월이 어떻게 돼요? 유매라. 그저 지나간다. 그러니까 넘을유자 갈매자니까 다 넘어가는구나. 그다 다시 오지는 못할 듯 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미 지나가니 그저 내가 후회한들 뭐하리요. 그러나 그래도 그저 다시 씹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벌이지 않도록 내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참 군주로서 참
창피한 일이죠. 신하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만큼. 그래서 그만큼 참 그래도 허물은 지었지만 그래도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진목공 대단히 그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제4장 유고지 모이는 왈 직왈 미취하라 하여 기코 유금지 모이는 호장이 이위 친하니 수주군연이나 상류 순자 황발하면 즉 망소 건하리라. 자, 옛날에 그저 꾀하는 사람들은 왈 미취여 그저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꺼리고 그저 옛날에 그 두루두루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꺼리고 그 다음에 금지 모인 지금의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짐짓 장차 그저 친한다라고 해서 나아간다라고 해서 친하니 이로써 나아간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 꾀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나하고 이제 국가지 대사를 의논하면 야 이후에 나중에 저 군주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벼슬자리에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수족운연이나 옛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금 옛날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건숙이 되겠죠. 건숙이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오히려 나에게 오는 것 자체를 지금 이제 그 꺼리는 것이 되고 지금 실제 조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돼요? 자꾸 부채질해서 오히려 지금 저기를 적나라를 치게 한 거죠. 그리고 그저 이 수적 비록 자 그러하다고는 하지만 상류 순자 황발하면은 오히려 이 황발에게 물어서 꾀한다면은 즉 뭐예요? 황발이다 그러면은 누구겠나요? 지금 노성지사 황발에게 물어서 꾀하면 허물할 바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황발이 지금 고지 모인, 그 앞주에 보면 고지 모인은 노성지 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금지 모사는 신진 세력이 되는 거죠. 신진지사. 그러니까 신진 세력이다 그러면 어쨌든 목공을 도와가지고 적나라 친다고 나섰던 이런 사람들이고 고지 모인이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건숙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누가 더 지혜로우냐면은 황발. 그러니까 고지 모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지 모인을 따라서 하면은 우리가 허물을 지을 것이 없더라. 우리가 너무 경솔했다라는 걸 뉘우치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그걸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것이 5장입니다. 이 번번이라고 하는 것은 파파라는 말하고 통합니다. 뒤에 뭐 앞주도 있지만 파파.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 그래서 번번이라 읽지 말고 파파. 파파양사. 그 다음에 여력 중건 이나 이렇게 돼 있어. 기나 기건이나 아상 유지하고 흘를 용부 사업 불리면 아상 불욕하니 유 절절선 편언하여 비군자로 이사를 황다 유지야. 그러니까 파파양사다 그러면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진선비가 중력 기건이면 여력이다라고 하는 건 여자는 무릴 여자에서 중력 무리 중자입니다. 모든 힘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힘을 기건이나 그죠? 모든 힘을 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허물건자는 모든 그죠? 지나쳤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을 이미 다 쇠했으나 모든 힘이 다 쇠했지만은 그러니까 양양 파파한 양사 그죠? 머리가 희끗희끗한 다시 말해 아까 노성인이 되고 황발이 되겠죠. 이 황발이 이 모든 힘이 이미 다 쇠했으나 나는 오히려 둘 것이고 나는 오히려 이 사람을 숭상할 것이고 그 다음에 흘를 용보 아주 매우 용감한 사내들이 사업 분리 활을 쏘고 지키는 것을 어기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용감한 사내들이 전쟁을 한다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기지 않는다면은 그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아상 불욕하리니 나는 오히려 이걸 바라지 않으니 왜? 이미 한번 당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흘를 용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나라를 치기 위해서 같이 군사를 동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지금 바라지 않으니 또 유절절 선편안함에 또 절절하게 말을 참 잘하면서 사군자로 하여금 이사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을 황다 유지야 내가 그저 매우 많이 두랴 나 말잘을 잘하는 이런 선비들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오직 나에게 그저
도덕적으로 바른 말을 나한테 일깨워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면은 구체적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여기서 뒤에서도 잘 표현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파파 뒤에 보면 그 파파 양사 밑에 그 앞주의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 끝에 보면은요 그 말을 쉽게 하는 자 말을 여기서 바꾸는 자로 이렇게 해서 이사 말을 쉽게 하는 자 지금 변역 기사설자 말을 바꾸게 하는 자 군자로 역사로 이렇게 말을 쉽게 한다라는 것도 말이 통하는데 앞주에서는 지금 바꾼다라는 역사 개념으로 표현했고요. 둘 다 통합니다. 지금 보면은 양사는 그죠? 파파 양사는 위 건숙이고 용부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갔던 장수들이고 장수 숫자죠. 3수가 되고 그 다음에 말을 아주 잘하는 자는 바로 누구였어요? 아까 기자였던 데죠. 그죠? 기자. 여기서 자 이렇게 적나라 우리가 문을 저기 열쇠 갖고 있으니까 와라 하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선유, 계위, 목공, 회용, 맹명이라 하니 선유들이 다 목공이 맹명을 쓴 것을 뉘우친다라고 하니 상기서익헌데 그 맹세하는 뜻을 가만히 잘 살펴보건대 개 심회 용 기자지 언니라 대개가 기자의 말을 쓴 것을 깊이 뉘우친 듯 하니라. 그 다음에 제6장입니다. 매매아 사지하니 여유 일개시니 단단의 무타기나 기심이 휴유한한데 기어 유용이라. 인지유기를 약기 유지하며 인지언성을 기심호지하되 불시 기구출하면 신흥용지라 이보아 자손여민이며 역즉 이제인저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대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그 다음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내용이요. 대학에 나오는데 매매아 사제하니 은미하게 그죠? 은미한 가운데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니까 곰곰이 내가 생각하니 여기서부터나 여유 일개시니 단단해나 의자를 그 앞주에서 보지만 의자를 대학에서는 단단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일개라고 하는 건 한 개의 신하가 그러니까 하나의 신하가 어느 한 신하가 단단한 듯 그죠?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람의 결단력이 있으면서도 아주 굳센 것을 표현하는 거죠. 아주 굳센 듯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재주는 없어요. 무슨 재주냐? 남을 그저 말 잘해가지고 꼬시거나 하는 그 다음에 뭐 용맹무쌍해서 뭐 한 이런 재주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휴유한한데 참 아름답고 아름다운데 그래서 아름다운데 기어 유용이라 그 너그러운 듯 받아들임이 있는 듯 하느니라 그저 관용이 있는 듯 하느니라 인지요기를 왜냐하면 이 건숙이라는 사람 지금 건숙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재주 있는 것을 마치 약기유지하며 내 같은 것처럼 하며 인지언성을 다른 사람의 아름답고 그러한 어질물 마치 기심호재 다른 사람의 아름답고 어질물 기심호재 그 마음으로 좋아하는데 불시여 자기구출하면 다만 뿐시자죠. 다만 그 스스로가 스스로 아니라 자는 부터죠. 그 입으로부터 나오지만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면 이렇게 되겠죠. 신흥용지라 이는 등이 받아들이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의 말만 믿는 거예요. 말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서 저 사람이 말은 못하더라도 참으로 진심 있구나라고 해서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이로써 이 보아 자손 여민이며 그런 사람을 만약에 둔다면 이로써 내가 내 자손과 백성들을 보존할 것이며 또한 그 직자는 다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지금 여기서 직자는 주장한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밑에 앞좀 직은 주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다만 이로움인저 그죠? 다만 이로움인저 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또 백성들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참 이로울 뿐이라 이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7장 인지유기를 모질이 오지하며 인지언성을 위지하며 비부달을 하면 시불능용이라 이 불능 보아 자손 여민이며 여괄 태제인저 역시 남의 재주가 있음을 시기하여서 모질이 시기하면서 그죠? 그다음 미워하며 인지언성을 다른 사람의 그 아름답고 선함을 그죠? 선함 어질물 이 위지하며 일부 또 어기고
또 비부달하면, 또 이르지 못하면, 그죠? 통하지 못하면은 시불능. 이거는 또 뭐예요? 능히 용납하지 않는지라 이로써, 이런 사람을 내가 쓰게 되면 이로써 우리 자손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능히 보존하지 못하며 또한 위태롭도다. 위태롭도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지금 앞주에서 보면은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지금 앞에 목공이 지금 두 경우를 예를 들었죠.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방현령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고, 또 한 사람은 이일인보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그 채침이 표현한 방현령과 이인보 같은 사람은, 방현령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하고도 그 고구려하고도 관계가 됨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냐면은 그 당태종 정관의 지대에 굉장히 그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인보 같은 사람은 바로 이제 뒤에 해당되는 건데, 당형종에게 아첨을 매우 잘해가지고 재상까지 되어가지고 결국은 뭐요, 구밀 우리가 복검이라라고 해서 그 입에는 달콤한 꿀을 물고 그 다음에 뱃속에는 검을 그저 품었다라고 하는 구밀 복검의 인물이 바로 이인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저게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의 한 사람은 방현령이고 뒤에 한 사람은 이인보라. 그 다음에 제8장입니다. 방지 올 날은 유일인이며 방지영에는 역상 일인지 경인이라. 나라의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 자, 올이라고 하는 것은 그루터기 올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뚝할 그루터기 날이라고 하는 위태로울 날자입니다. 물숫자 쓰면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열자가 되죠. 그 나라의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며 결국은 누구예요? 임금도 되겠고 그 뭐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참 임금이네요. 그 다음에 나라의 영회는, 왜냐하면 그 간사한 사람 받아들이는 것도 임금이죠. 그 다음에 나라의 그 영광과 그 다음에 편안함, 회라고 하나 품는 거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거니까 편안함, 안정됨은 또한 역시 일인지 경인이라. 한 사람의 경사인이라. 결국은 다 나로부터서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크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저 이 누구예요? 기자와 같은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제 반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마지막 그 비서와 진서를 편찬을 하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방비를 잘 해야 되고, 그저 군사도 나름대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전쟁하고자 하는 사람들 함부로 들이지 말고 항상 덕 있는 그러한 신하들로서 채우도록 하라라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망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흥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예로부터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된 자가 반드시 읽어야 될 그 글이 되는 거죠. 자, 시를 통해서 정사를 어떻게 했는 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평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지, 이렇게 해야 나라가 흥한다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경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공경할 경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천지자연의 이치를 잘 공경해서 그걸로써 바로 백성들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잘 기르라라고 하는 내용이 서경에 일관되게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쭉 보고 싶으면 우리 앞서서 그 채침의 서문이랑 공영달 서문 같이 넣는 게 있었었죠. 그래서 그거 반드시 읽고 다시 재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은 아마 여러분들 강의 듣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저곳에서. 어쨌든 그 서경은 앞으로 주역 공부하실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절대적으로 뭐 역사적 사건보다도 보통들 우리 공부한다 그러면 역사적 사건이라 이런 데 치우쳐서 보는데, 기존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주역 공부하시면서 항상 옆에다 놓고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이것으로 1년 동안의 서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동안